제2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21번 인간공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기준 척도의 요건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신뢰성, 2. 적절성, 3. 검출성, 4. 무오염성. 변수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건 이제 이게 오염된다라는 얘기니까 이 내용은 무오염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평가 기준의 척도가 가져야 할 일반적인 요건을 보면요. 무오염성, 신뢰성, 타당성 및 적절성, 실제적 요건, 측정의 민감도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무오염성은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뢰성은 반복 실험에 대한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어야 한다. 타당성 및 적절성은 시스템의 목표를 잘 반영해야 한다. 실제적 요건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측정의 민감도는 적합한 정도의 단위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내용들도 한 번씩 요 5가지 척도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2번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부품 A, B, C, D의 신뢰도가 모두 R로 동일할 때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여기다 R이라고 한다면 자 A, C는 병렬 단계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1-1-R 곱하기 1-R 요게 이제 AC에 관련된 신뢰도이고요. 여기가 BD에 관련된 신뢰도입니다. 그 AC와 BD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병렬이고 병렬과 병렬이고 여기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수학인데요. 이거를 식을 잘 풀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되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답을 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서브시스템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위험 분석 기법은 무엇입니까? 이고요. 이렇게 이제 위험성 평가 부분은 잘못됐네요. 네, 실기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 꼭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서브시스템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분석 기법은 FH입니다. 2번 정답은 2번이고요. 설명을 보면 서브시스템의 해석에 사용되는 분석 기법으로 분업에 의해 각각의 서브시스템을 분담하여 분담한 서브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정하고 전체 시스템과 서브시스템 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시스템 정의 부분에서부터 개발 중간 정도까지 범위에서 수명 주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명 주기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전도는 신체적 척도입니다. 2번은 뇌파도, 부정맥 지수, 전멸융합 주파수는 다 정신적 지표이고요. 그래서 생리적 척도는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니까 신체적 척도, 정신적 척도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신체적 척도는 뭐 근전도 외에도 그 산소 소비량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 같은 신체 부위를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생리적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고 정신적 척도는 뇌파도, 부정맥 지수, 전멸융합 주파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A사의 안전관리자는 자사 화학설비의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2단계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을 설계관계 대상과 운전관계 대상으로 분류했을 때 설계관계 대상 항목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 여기 설계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입지조건, 공장 내 배치, 건축물, 소방설비입니다. 그래서 건조물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입지조건, 그리고 공장 내 배치.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은 운전관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전관계는 원재료 중간제품, 공정, 수송, 정장 등 공정기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26번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불의 대수의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A 반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A 반은 A 이외의 것.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A라면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서 B가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이 A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고 또 다른 말로 A 더하기 A 반은 1이 되는 거죠.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곱하기는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러면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요. A와 B는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A 더하기 AB는 A가 맞고요. 3번은 자 이걸 보내고 A 곱하기 A 더하기 A 곱 B는 여기가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가 되겠죠.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은 0이니까 A 더하기 0은 A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은 A 더하기 A 바 B A 바가 B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B와 B의 교집합은 요거는 B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7번. 인간공학의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1. 사고 감소, 2. 생산성 증대, 3. 안정성 향상, 4. 근골격계 질환 감소가 되겠죠. 인간공학의 목표는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한계를 설계에 잘 반영해서 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좀 향상시키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번 통화 이해도 척도로서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는 통화 간섭 지수입니다. 자, 통화 간섭 지수는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로 설명이 되어 있죠. 29번 예비위험 분석에서 식별된 사고의 범주가 아닌 것은 자, pH 자, 예비위험 분석의 분류 클래스 1은 파국적이고요. 클래스 2는 중대 위기, 클래스 3는 한계적, 클래스 4는 무시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수용 가능입니다. 자, 30번. 자, 어떤 결함수를 분석하여 미니멀 컷셋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각 기본 사상의 발생 확률은 1, 2, 3이라고 할 때 정상 사상의 발생 확률 함수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1은 1, 2, K2는 1, 3, K3는 2,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를 미니멀 컷셋으로 표현이 되면 자, T는 K1, K2, K3가 월 함수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A1, 2가 이렇게 AND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A1부터 그러니까 K1은 A1, 2라고 했고요. K2는 A1, A3, K3는 A2, A3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쭉 풀이를 하면 정답은 4번이 되게 되는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풀이하는 과정은 계산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정답으로 4번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 반사경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점광원에서 3m 떨어진 곳의 조도가 300럭스라면 2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강도입니다. 거리 제곱분의 강도니까 이거를 광도로 표현을 해보면 광도는 조도 곱하기 거리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m 떨어진 곳에서는 300럭스였으니까 300 곱하기 3의 제곱 하면 2700이 되고요. 그래서 2700이었기 때문에 이제 2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를 찾으면 광도에는 2700을 대입을 하고 조도에는 2의 제곱을 대입하면 6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위의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고요. 이게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1.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 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하루에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4.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인데요. 자, 1번 항목은 8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은 5호에 해당하고요. 3번 항목은 11호에 해당하는데 11호인데 여기가 이제 10회 이상으로 기준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이나 무릎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4호는 1호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1호에서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 되게 길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고 1호만 4시간, 1호와 2호는 반복성에 관련된 내용이고 1호만 4시간이고 그 외의 시간 기준은 나머지는 전부 다 2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무게에 관련된 내용들은 10회 이상 25kg, 25kg 10회 이상 이런 식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복잡한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번 시각적 식별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조도는 광원의 세기를 말한다. 2. 휘도는 면적당 표면의 반사 또는 방출되는 광량을 말한다. 이거 맞고요. 반사율은 물체의 표면에 도달하는 조도와 광도의 비를 말한다. 맞고요. 광도 대비란 표적의 광도와 배경의 광도의 차이를 배경 광도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광원의 세기는 광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도는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에 받는 빛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4번 부품 배치의 원칙 중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한다는 원칙은 이고요. 부품 배치의 원칙도 굉장히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부품 배치의 원칙은 거의 4가지 있는데요. 중사기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성의 원칙, 사용 빈도의 원칙, 기능별 배치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인데, 자, 여기서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모은다고 했으니까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 되겠고, 중요성의 원칙은 중요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성의 원칙, 사용 빈도는 자주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그리고 기능별은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을 모아서, 사용 순서는 사용 순서에 따라 부품을 배치하는 이런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35번 해조 분석 기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학습 및 적용이 쉽다. 2. 기법 적용에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4. 다양한 관점을 가진 팀 단위 수행이 가능하다. 인데 요 단번은 3번이 되겠고 3번은 단점이 되겠죠. 다수의 이게 일단 틀린 내용이고요. 여기가 이제 해설이 단점이 되겠는데 다수의 전문자가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분석하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 불가능하다. 자, 해적 위험과 운전 분석이고요. 대표적인 정성적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서 작업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36번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의 습구, 흡구, 온도 지수 산출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산업위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보시면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혹은 옥외, 그러니까 야외나 혹은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요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태양광이 내리쬐는 옥에서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2 곱하기 흑구 온도 더하기 0.1 곱하기 건구 온도의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NWB로 표현이 되고 흑구 온도가 GT, 건구 온도가 DT입니다. 자, 37번. FTA에서 사용되는 논리 게이트 중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부정 게이트입니다. 이번 억제 게이트는 입력 사상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출력이 되는, 그리고 배타적 오월 게이트는 입력 사상 중 오직 한 개의 발생으로만 출력한다. 그리고 우선적 엔드 게이트는 입력 사상이 특정 순서대로 발생하는 경우에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이트에 대한 모양이 나타나 있는 것이 페이지 116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 부품 고장이 발생하여도 기계가 추후 보수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 fail safe에 대한 얘기죠. fail safe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학 측면에서는 fail operational, 그리고 fail active, fail passive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부품이 고장이 있더라도 추후 보수가 있을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한다. 요 얘기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서, 그리고 부품이 고장나는 경우 경보는 울리지만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경보를 울려서 사용자가 알 수 있게끔 해준다. 그리고 페일 패시브는 부품이 고장나는 경우 기계가 정지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39번.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양립성은 개, 운, 공,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양립성, 운동 양립성, 공간 양립성, 그리고 양태 양립성이 있는데요. 요 감성의 양립성이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 양립성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혹은 더 확장해서는 네 가지까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0번. 제임스 리즌의 원인적 휴먼 에러 종류 중 다음 설명의 휴먼 에러 종류는 무엇입니까? 자동차가 우측 운전하는 한국의 도로에 익숙해진 운전자가 좌측 운행을 해야 하는 일본에서 우측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규칙을 잘 모르고 규칙에 대한 혼돈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사고가 되고요. 자, 올바른 규칙을 적용하거나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는 의도적 행동에 의한 휴먼 에러라고 되어 있는데, 휴먼 에러는 크게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비의도적인 것에서는 이제 숙련 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규칙 기반이 있고, 그리고 지식 기반이 있습니다. 자, 숙련 기반은 실수, 그리고 망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망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의도적인 것 중에 대표가 이제 착오가 있게 되는데, 착오의 구분이 규칙 기반, 지식 기반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요 숙련, 규칙, 지식이 한 세트. 라스무센이 조장을 했고, 제임스 리즈는 이렇게 착오까지 실수, 망각, 착오, 그리고 고의 사고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요게 실수와 망각은 의도된 행동, 그리고 착오와 고의 사고는 비의도된 행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